서울대병원 중환자실은 이태민을 살리기 위한 사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6번의 칼에 찔린 상처, 8000cc가 넘는 출혈량, 환자 혈압 급격히 떨어집니다. 제세동기 준비하세요? 의식은 없었지만 이태민의 귓게는 매일 밤 수상한 대화들이 들려왔습니다. 이태민 교수 아직도 의식이 안 돌아왔나? 아니 근데 이상하지 않아? 이 정도면 벌써 죽었어야 하는데. 쉿, 조용히 해. 위에서 지켜보라고 했잖아. 담당이가 바뀐 날부터였습니다. 이태민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요. 투여한 약물이. 간호사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심장이 멈췄습니다. 이건 독극물 반응이에요. 순간 문이 열리며 새로운 의료진이 들이닥쳤습니다. 비켜주세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특별팀입니다. 담당이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병실은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이태민의 의식은 깊은 곳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모든 대화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왜 그런 짓을 했어?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 끝장이야. 환자 가족들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걸로 위장하면 돼. 병원장님 지시입니다. 이태민 교수는 절대 깨어나선 안 됩니다. 그의 의식이 점점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병원 내부의 일이었나? 이태민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독극물 치료가 성공적입니다. 하지만 뇌 손상이 걱정됩니다. 혼수 상태는 계속되었지만 그의 의식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매일 밤 12시 누군가가 그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이태민 교수님 들리시죠? 저희가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병원 내부에 최소 13명의 스파이가 있습니다. 석 달 후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이태민은 의도적으로 의식이 없는 척했습니다. 또 새로운 담당이가 오신대요. 벌써 4번째잖아. 전부 사고로 죽거나 실종됐다면서. 내가 본 걸 아는 자들이 날 노리고 있구나. 이태민은 천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병실 창가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았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듯한 그 새. 저건 진짜 새가 아니야. 이태민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그의 링거액을 교체하며 쪽지를 건넸습니다. 강대철이 보냈습니다. 쪽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이사회 절반이 마약 조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죽이려 한 건 그들이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태민 교수님 회진 시간입니다. 낯선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낯선 의사의 주머니에서 주사기가 보였습니다. 이태민은 눈을 감은 채 의식 없는 척했습니다. 아, 회진이요? 잠시만요. 간호사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금 링거액 교체 중이라. 그 순간 병실 화장실에서 청소부가 나왔습니다. 어이구, 죄송합니다. 그의 손에 들린 청소도구가 번쩍였습니다. 낯선 의사가 주사바늘을 꺼내려는 순간 청소부의 밀대가 그의 손목을 강하게 쳤습니다.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암살자를 의사로 위장시키다니 수준이 많이 낮아졌네. 청소부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강대철이었습니다. 조직에서 보낸 거냐? 강대철이 위장 의사를 내려다봤습니다. 닥쳐, 넌 뭔데? 그때 그 간호사가 의료카트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검찰 마약수사대 배지였습니다. 체포하겠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그날 밤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태민 교수님, 검은 정장 차림의 중년 사내,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이태민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25년 전 그의 아버지를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교수님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USB를 아십니까? 제 아버지라고요? 이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수석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당신 아버님은 서울대 약대 교수셨죠. 25년 전 실종되기 전까지
강대철이 문 앞을 지키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님은 당시 새로운 마약 해독제를 개발하고 계셨습니다. 민정수석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해독제 개발을 막으려는 세력이 있었죠. 지금 병원을 장악한 그 사람들, 이태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실종이 아닙니다. 살해당하신 겁니다. 해독제 연구자료는 아직도 남아있을까요? 이태민이 물었습니다. USB에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위치를 당신 아버님만이. 민정수석의 말이 이어지려는 순간 병실불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위험합니다. 강대철이 소리쳤습니다. 창문을 통해 검은 복장의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완벽한 특수부대 작전이었습니다. 역시 도청당하고 있었나. 민정수석이 중얼거렸습니다. 강대철이 재빨리 대응했지만 상대는 명백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거 군 특수부대 출신들입니다. 병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대철이 앞을 막아섰지만 암살자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런 실력이면 국가조직이에요. 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병실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두 엎드리세요. 천장을 뚫고 검은 복장의 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팀입니다. 민정수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늦게 왔군요. 특수요원들과 암살자들의 전투가 벌어지는 사이 이태민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계셨던 곳, 병원 지하 실험실, 계속 이어갈까요? 또 다른 비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투가 한창일 때 이태민이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강대철 씨, 저를 지하실로 데려가 주세요. 아직 시간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통제됐고 계단만이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강대철이 이태민을 등에 업었습니다. 아버님 실험실이 맞나요? 지하 3층 오래된 문 앞에 섰습니다. 네, 그날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본 곳이에요. 문을 열자 먼지가 자욱한 실험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이태민이 한쪽 벽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보시던 그림 뒤에 강대철이 그림을 떼어내자 작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USB와 함께 노란 편지 봉투가 있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을 알게 되었겠지. 새로운 마약이 이 나라를 장악하려 한다. 해독제를 만들었지만 그들이 온다. USB 속 해독제 제조법을 지켜내거라. 그리고 널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까지 왔나? 계단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교수님, USB를 제게 주세요. 병원장이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25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지. 병원장이 비웃었습니다. 그때는 교수가, 이번엔 아들이. 강대철이 이태민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갑자기 실험실 환풍구가 부서지며 특수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검찰 마약수사대입니다. 한지원 검사가 앞장서 있었습니다. 이제 25년의 진실이 밝혀질 차례군요. 이태민이 USB를 움켜쥐었습니다. 계속 이어갈까요? 3부의 대단원이 시작됩니다. 체포하라! 한지원 검사의 외침과 함께 병원장과 그의 일행이 체포되었습니다. 이태민이 USB를 들어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완성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대병원 연구실.
이태민, 강대철, 한지원 검사가 모였습니다. 해독제 분석이 완료됐습니다. 이태민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더 큰 조직이 있습니다. 한지원 검사가 새로운 자료를 펼쳤습니다. 강대철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군요. 아시아 전역에 퍼진 마약 조직, 그리고 그들과 손잡은 국제 의료 마피아. 세 사람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진정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달복달 조바심 안복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의사의 긴 혼수 상태와 재활 과정, 그리고 25년 전 아버지의 비밀을 마주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의식 없는 상태에서도 모든 것을 듣고 있었던 이태민 의사, 그를 지켜준 강대철,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들과 하나가 된 한지원 검사. 이제 그들에게는 더 큰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아시아를 뒤흔드는 거대한 의료 마피아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욱 강력한 반전과 충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공개될 3부 아시아를 뒤흔든 의사와 조폭에서 뵙겠습니다.